네,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주최 측으로 요청하신 민관, 그러니까 민간과 관료 사이의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말씀들을 거의 직접적으로는 안 하시고 애들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. 실제적으로 보면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많은 도시들이 현장에 가보면 이 행정협의체 차원에서의 거버넌스도 상당히 그 좀 진지하게 진행되는 것도 있고, 문화도시 거버넌스 내에 행정이 n분의 1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작동하는 도시도 아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비단 뭐 영등포와 강릉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아요. 다음은 좀 실무적인 그 토론을 해보겠습니다. 이 문화도시 진행 과정에서 특히 공론의 장에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셨던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. 한 분은 강릉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총괄 코디네이터이신 김영정 선생님, 또 영등포 문화재단의 문화도시 담당자시네요. 장혜연 선생님, 두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듣겠습니다. 김영정 선생님 청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화면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. 잘 나옵니다. 네. 저희가 굉장히 많이 좌충우돌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제 다다른 지점이 시남이에요. 이제 2018년도에 1차 지정 이제 심사를 받을 때 시남에 대한 키워드를 뽑았는데,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차 선생님이 심의를 또 보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그 시나미에 대한 상이 잘 그려지진 않았어요. 그런데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공부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시나미가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. 하나는 삶의 양식이죠. 도시가 지향하는 도시의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요.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, 삶의 양식으로서의 시나미. 두 번째는 강릉이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추진 전략으로서의 시나미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강릉의 도심 브랜드가 로서 특성화일 수도 있지만, 이 추진 전략으로서의 시나미, 천천히 여유롭게 뭐 가야 한다는 건 강릉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도시가 다 수용해야 하는 그 방식이 아닐까,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인지 이 강릉의 시민 문화도시를 만드는 시민 그룹이 문화미래인데요. 지금 제가 이제 문화미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,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 세 가지가 특성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. 첫째는 느리다는 거고요. 둘째는 느슨하다는 거고요. 셋째는 참 느긋하다는 겁니다. 저희가 이 문화미래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한 건 벌써 뭐 한 2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.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. 그냥 뭐 온라인 플랫폼 하나 만들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요. 그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. 느렸는데 뭐 어느 순간 보니까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가지고, 뭐 규모로는 현재 강릉의 시민단체로는 가장 이제는 큰 조직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느슨하다는 점인데요. 사실 제가 성격이 그렇게 느슨한 사람이 아니에요. 오히려 좀 마음이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고 막. 근데 처음에는 문화민회를 하면서 성에 안 차가지고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그만큼 느슨하고 느긋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제가 전화 문화도시 지원센터나 뭐 행정이 컨트롤하지 않았지만 어느 날 보니까 조금씩 이 조직화되는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
총회 같은 경우도 몇몇 분의 발기인들이 오늘 최진현 선생님 발제도 해주셨지만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발기인 대표로 나서셔서 총회를 하시고 또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또 그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분과별로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이 문화 공론을 펼쳐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뭐 느리거나 느슨하거나 느긋하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이 시민 조직들이 굴러가야 할, 흘러야 할 방향이 바로 이 시남이구나라는 좀 저로서는 좀 확신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. 그러면서 이 공력이라는 것들이 처음에 속도는 느리지만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 멈출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생기더라. 뭐 아직까지는 멈출 수 없는 정도의 힘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그 강력한 모멘텀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뭐 최진영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는 뭐 어떤 완결된 구조의 조직이나 사업을 보이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. 하지만 이미 강릉에서는 대표적인 어떤 시민 협치의 조직으로서 좀 자리매김을 한 것 같고요. 그 과정에서 실제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주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화민회와 결합을 원하고 또 찾아와서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논의를 구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. 내년에는 그러한 이제 과정을 통해서 쌓여진 이런 모멘텀의 힘들이 더 커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게 되면 문화도시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좀 흔드는 일종의 파도와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. 다음은 영등포 장혜윤 선생님 이야기를 청해 들을 차례인데요. 강릉은 문화도시 추진 과정에서 생겨난 그 민간 거버넌스로서의 그런 역할이 있었지만 반대로 영등포는 이미 문화도시 추진 이전에 그 거버넌스가 형성이 돼 있어서 이 도시 이전에 공론장하고 또 이후에 문화도시 추진 체계에서의 공론장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장혜원 선생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영등포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장혜영입니다. 지금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혹시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대표는 강호재 대표님께서 좀 보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실무자로서 제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공론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, 그러니까 영등포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시민들, 문화도시를 준비한 시민들이 있고 또 공론장도 지역마다 있을 것이다. 그러니까 이 뭐 영등포 문화재단이 기획하고 공론장에 모이세요라고 하는 것만 사실 공론장이 아닐 것이며, 그리고 지역 안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팀들이 있으므로 이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커뮤니티들 그리고 주체들 이미 공론장 역할을 하고 있는 곳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취지들이 좀 저희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올해 찾아가는 인터뷰라는 이제 사업으로 시민분들을 좀 개개인 만나기도 하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한 분씩 계속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어요. 근데 이 작업이 공론장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이제 저희가 좀 집중을 했는데, 여기서의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미 가령 뭐 문화재단이 알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마을 안에서 교육 분야라든지 공동체 분야라든지 예술 분야라든지 자기 활동가, 뭐 자신의 커뮤니티, 그리고 공공 차원에서의 활동들을 하신 분들이 계셨고, 오히려 이게
한 번에 공론장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 공론장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오히려 이 시민분들도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집중해서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고, 저희도 오히려 더 이 한 개인이 이 지역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문화나 어떤 이제 도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어요. 근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공론장으로 참여하실 분들, 초대할 수 있는 분들을 계속 알아가게 되었고, 하나의 또 과정은 저희가 만난 분들께 저희가 이제 또 소개를 해달라라고 해서 시민분들이 또 다른 시민분들을 소개해 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거나 혹은 그 지역 주민이시거나 이제 여러 가지의 층이나 여러 가지 분야의 분들, 그리고 뭐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만날 수 있었는데요.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이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커뮤니티, 그리고 이미 진행하고 계신 어떤 사회적 이슈, 지역적 이슈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갈 수 있었고,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 이후에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문화도시 안에 문화공론장으로서 생활권역별, 의제별로 이 판들을 만들 수 있는 작업을 이제 재단에서 지원하고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차지금 대표님이 질문해 주신 답변에서는 이전에는 뭐 생활권역별 혹은 개개인마다의 자기 커뮤니티, 자기 공론장들이 조금씩 작동을 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이제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이것들이 조금 더 지역 안에서 드러나고 혹은 주목되고 혹은 시민으로서 혹은 우리 더 같이 도시에 대해서 논의해봐요 라고 호명할 수 있도록 그 장이 만들어졌고, 재단이 이제 그런 허브 역할을 하게 되면서 계속 시민들을 초대하고 기존에 활동하고 있었던 커뮤니티를 주목하고 연결하는 작업들의 차이 혹은 연결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실무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시민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이러한 지역에 대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고,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, 내가 지역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도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구나를 좀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 문화도시와 문화공론장은 우리가 정말 도시를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같이 이제 질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작 단계라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여기까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앞서 발제하신 세 분에 대한 한 분에 대한 짓궂은 질문 성격이 하나 들어왔어요. 우리 성북의 박형진 선생님께 질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. 성북문화재단이 가장 오랫동안 또 상당히 알려진 대로 공탁을 진행을 해왔는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이 교체되면서 겪었던 그 공탁 회의의 그런 잠시 어려웠던 과정이라 그럴까, 혹은 그런 그 해당 지자체라는 그 지방 권력 거기하고의 그런 간극을 어떻게 변화시켜 오셨는지, 또 현재의 상황이나 컨디션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달라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.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사실 이런 난처한 질문을 받을 것 같아서 원래 제가 원 발제자가 아니고 공탁에 아정 위원장이 왔어요. 사무국장이 왔어야 되는 건데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 네, 어려운 상황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 과정들을 잘 넘길 수 있었던 건 그동안의 우리가 길러왔던 그 공통의 감각을 가지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설득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는 거죠. 보여주기식. 뭐 요렇게 이제 원하는 게 요거지. 잠깐 보여주고 우리 하고 싶은 거 한다. 뭐 요거 원해 1개 주고 9개는 우리 거 할게. 뭐 이런 방식이
투 트랙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있고,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는 더 그러면 이런 위기의 상황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느슨했던 거버넌스들이 좀 더 단단하게 민민끼리의 협력들이 훨씬 더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? 그래서 사회적 경제 협력하고도 더 협력하고 복지관들과도 협력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인간의 거버넌스들이 훨씬 더 조금 확장되거나 그런 방법들로 지금 좀 이 위기들을 가고 있고 그리고 이 과정을 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씩 또 설득이 되어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하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매니페스토에서 보여준다든가 뭐 매니페스토에서 저희가 올해 문화 분야에서 최우수 사례를 그러니까 성북문화재단과 국민성북원터스의 거버넌스를 가지고 상을 받는다든가 뭐 그런 것도 효과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봐봐, 밖에서 이렇게 인정하잖아. 인정 좀 해줄래? 뭐 이런 방법들,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 위기들을 잘 저희는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. 또 재단 안에서도 저희가 해왔던 것들 이게 재단에서도 위기이면서 또 어떤 이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을 가진 게 사실 지역문화팀 저희 팀 안에서 거버넌스 관련된 사업들을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생활문화 관련한 거, 지역문화, 뭐 축제부터 시작해서 거버넌스 관련한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하다 보니까 저희 안에서 이게 교류와 교차와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잘 일어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경계들이 무너지는 거죠. 그게 그러니까 저희 팀으로 보면 너무 니네가 많이 하고 있지 않아? 라고 하지만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니까 서로 더 시너지가 생기는구나를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뭐 이런 방법들로 조금씩 설득해 가나요. 네. 직구준 질문에 아주 알차게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강릉에 제가 하나는 참 안도한다는 걸 우리 지금정 센터장님의 그 미간에 생긴 세로의 두 주름살을 보면서 야, 참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고 계셨구나 그런 게 하나 생각이. 또 하나는 제가 3년 전이죠. 아까 우리 김현정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강릉에 실무검토단장으로 갔을 때 이 시남이라는 그 옛 지명 이야기를 듣고 이 좋은 키워드를 왜 아무 관심 없이 사장시키려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이 오늘 발표자를 보니까 시남이 강릉으로 이게 캐치프레이즈가 돼 있어서 이게 잘못 말한 거 아닌가. 혹시 물론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만약의 경우가 반대의 경우라면 앞으로 강릉에 발걸음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아까 강릉 말씀하실 때 일반 시민 민회에 참여하시는 시민한테 3만 원이라는 회의비를 지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특별한 그 신념이라든가 혹은 그 민회 자체 내에서의 그런 그 도출된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거를 진행하신 건지 궁금해서 좀 좌장을 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. 네, 우선 그 정정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. 시나미는 지명이 아니고 시나브로의 강릉말이에요. 그러니까 조금씩 천천히. 근데 왜 지명으로 생각하신 줄 알 것 같아요. 시남이 명주라는 말을 썼잖아요. 명주동을. 그래서 아마 착각하신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시나브로의 강릉말.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? 이게 이 지역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시나미는
포괄적 차별성이라고 할까요? 뭐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포틀랜드가 하면 우리가 킴포크 이렇게 연상하듯이 약간 시나미한 문화, 이런 강릉 스타일 뭐 이런 걸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뭐 지향적 전망 같은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그 회의 참가비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 없어요. 예, 굉장히 뭐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고 있어요.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뭐 좋다 나쁘다 얘기 없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. 그래서 이거 정말 이렇게 아무 소리 없는 거 보니까 이거는 원래부터 해야 되는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다른 얘기지만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박현진 팀장님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에요, 사실은. 그 대답 아까 재단의 입장에서 공탁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계속 고민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조례 안에 이 거버넌스 구조를 조례 안에 최소한 박아가지고 이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이걸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. 제가 볼 때는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롭히려면 괴롭힐 수 있겠지만 이게 완전히 토대가 아주 굳건하고 제가 이제 인구의 10%를 조직하겠다고 지금 이제 공언을 하고 계속 있는데 이 토대가 굳건하고 제도로서의 조례가 그거를 명문화해 놓으면 흔들림이 훨씬 적을 거예요. 이게 성공하든 그렇지 않든 이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저는 밀고 가는 필요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구조적 그 사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역의 비전과 재단의 역할과 또 시민들의 이 모임 이런 것들 사이에 구조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물론 다른 데도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신 데들인데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 방송이 이제 토론 방송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토론 일부 발제와 2부 토론을 지켜보시면서 질문이 계신 시민분들이나 또 전국에 계신 분들은 이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질문 받는 과정에서 우리 강원재 대표님께 제가 한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. 대표님 포항이라든가 강릉이나 부평 이렇게 그 문화도시의 본지정 혹은 예비 지정을 받은 도시하고의 그 교류 협력을 해오시고 계시고 그것이 이제 물레창작촌이라든가 이제 영탁 회의에서 요청된 사항이라고 아까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한 노력들이 문화도시에 어떤 영등포 문화도시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가 가지는 그 속성으로부터 실은 이제 문화도시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문화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각자에게 있어서는 고유한 것들인 거죠. 그 각자 그 자기 생활 안에서도 자기 지역 안에서 그 굉장히 고유한 것들이에요. 하지만 이것이 다른 지역의 보편적 정서들하고 만날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내포한 또 속성을 또 문화는 가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정치적 의견이 다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르면은 이거는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. 계속해서 이제 투닥거리고 싸우고 갈등하고 누가 이기든지 지든지 이걸로 끝나버리는데 문화적인 건 좀 다른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의 트로트 문화가 갑자기 어느 날 보면은 지금의 청소년들의 문화가로 이렇게 이제 그 섭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
그 청소년들의 문화가 또 이제 뭐 장년들의 이제 문화 영역 안에서 또 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이 문화라는 속성은 굉장히 이제 서로의 고유성을 지키면서도 각자의 고유성을 지키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사는 이유로 만들 수 있는 제재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. 그럴 때 이제 이 문화도시라는 것들이 영등포 안에 고유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각 마을마다도 있을 것이고 각자들에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것이 열려야 된다.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함께 고민하는 지역들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성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보편성으로 서로 섭렵하면서 공진화해 갈 수 있다. 그것이 나는 지금 여기 영등포의 양평동에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한 개인일 뿐이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를 바꿔 나가는 그 방식이 되어질 수도 있겠다. 이게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교류하고 네트워크하고 공유하면서 해가는 이유일 것 같다는 생각에서 포항도 그렇고 부평, 부천 그리고 강릉 성북까지도 다 이렇게 이제 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가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. 네, 말씀 고맙습니다. 저는 여러 도시를 다녀보면서 또 특히 문화도시 도전에서 조금 좌절했던 도시의 공통점을 보면 대체적으로 대등한 지역 그리고 과도하게 지역이 가진 문화적 환경이나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지역 스스로 또 하나의 중심부가 돼버리는 그런 좀 그 닫힌 그런 그 변증법적 지역주의라 그러죠. 그런 면에서는 그 우리 강 대표의 얘기가 충분히 가슴에 와닿습니다. 오늘 토론은 지금 2시간 정확히 1시를 맞고 있습니다. 시간 안에 끝내달라는 요청을 1차 좌장으로서는 역할을 다한 것 같고 오늘 방송을 지켜보시는 분들의 질문이 없었습니다. 그만큼 토론을 잘해주시고 발제를 잘해주신 우리 패널들의 공이 큰 것 같습니다. 오늘 온라인 방송에 총 217분이 함께해 주시고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. 준비하는 도시 우리 강릉 또 영등포 또 법정문화도시를 훨씬 벗어나서 큰 그림을 근본적인 또 문화도시에 접근하는 성북구 다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 그리고 방송에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